십니까? 오늘은 12월 20일이네요.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 시위를 하는 날이 24일이라고 전해드렸죠. 그런데 거기 조금 애매하게 전해드린 게 있어서 그걸 보충해드리고, 그리고 뒤에 JTBC에서 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커진 그 태프리 PC, 그거에 대해서 몇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까 하고요. 그러면은 우선 24일 열리는 태극기 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극기 시위가 광화문 안에서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냐면 시청 앞 대한문 앞이네요. 오후 4시에. 그렇게 되면은 시청 앞으로서 후미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저쪽에 광화문 쪽에는 여전히 촛불시위대가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경찰들이 차벽을 만들어 버리겠죠. 그런데 지난 17일 어떤 분은 광화문에서 이 애국시 태극기 시위가 있었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이 시위가 있었는가 이렇게 잘못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17일 날은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다가 청와대 앞에서 돌아서 다시 헌법재판소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일부는 또 청계광장에서 서울역으로 이렇게 이동해가고 이렇게 몇 군데에서 한 거죠. 그런데 아주 적은 인원들이 광화문에도 좀 간 것 같아요. 광화문 저 앞에. 근데 그거는 이제 본대가 간 건 아니고 일부가 그쪽에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그날은 광화문 간 적이 없고 24일은 그때도 광화문이라기보다는 시청 앞과 대한문에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될 거예요. 24일 오후 4시부터 밤 7시에 본격적으로 본대회를 하는가 봅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 길 잃어버리지 말고 일행 잃어버리지 말라고 19일 날 조언을 좀 드렸죠. 드렸는데 야간 시위는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야간 시위는 뭡니까? 빛이에요. 빛, 밝은 빛. 그래서 야광 팔찌든 야광 봉이든 간판도 야광 종이, 야광 테이프 아니면 야광 페인트로 전부 글을 쓰든지 해야 보인다는 거죠. 낮에야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그리고 기왕이면은 랜턴이 있으면 랜턴도 들고 나오면 좋죠. 왜 그러냐면 그런 거 빛이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비추면 그것도 장관이거든요. 랜턴이 있으면 랜턴 들고 나와도 되고, 또 밤에 소리도 멀리 갑니다. 소리. 호루라기 냈던 북이 냈던 꽹가리든 멀리 가죠. 물론 이제 연설을 하고 할 때는 앰프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보충해 드리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1월이 됩니다. 1월 20일입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 1월이 되면 이제 정말 많은 변화가 올 텐데요. 1월로 들어서게 되면은 TV나 언론에서 무엇이 나와도 앞으로 이제 국민들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TV 꺼버리고 안 볼 거예요. 지금도 많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1월은 정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별의별 걸 끄집어내도 이제는 효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임계점에 도달해 버렸어요. 이제 역효과만 나요. 역효과만 딱 나게 돼 있어요. 1월 되면은.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흔히 보수 세력 그런데요. 일반 국민들이 모두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풍을 넘어서는 역풍이 오는 거지요. 그렇게 돼갈 거예요. 그리고 촛불 시대 앞으로 훨씬 더 나와도 이제 숫자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돼갈 겁니다. 1월에는 지금보다 더 나온다 하더라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그러나 애국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태극 시위는 점점 앞으로 동참자가 늘고 자발적으로 많아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말 관심을 끌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막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될 때가 옵니다. 소용이 없게 될 때가 1월 되면은.
그리고 동참자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자발적인 동참. 이건 동원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요. 단기국인가 주최하는데 뭐 돈이 있습니까? 경비도 겨우겨우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보수 우익은 돈이 없어요. 이제 1월이 되면은 지금도 아마 내부에서는 그럴 거예요. 언론들 다 불안해질 겁니다. 1월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점점 뭔가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피부로. 계속 절독이 이루어지고 안 틀고 안 볼 테니까. 계속 신문 안 받고 스위치 안 트는데 장사 있습니까? 관심 안 가지는데? 그걸 피부로 느낄 때 올 거예요. 언론도 이제 양심 선언을 하고 앞장서서 애국운동에 동참할 때가 됐어요. 언론 스스로. 왜냐? 언론인은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한국어가 튼튼해야 언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기관도 스스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뿐인가요? 국회도 그래요, 국회. 요즘 뭐 발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입법예고 그 발의요. 어수선할 때 몽땅 통과시켜버리자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예우를 삭감하는 거라든가 또 정교조를 부활한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사고 있는 그런 법안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교조 부활이라 하고 써있지는 않지만은 교원위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뭐 이름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입법 예고 해놓은 데 가서 국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해놓은 데 가서 쭉 한번 보고 법이 마음에 안 드는 곳은 여러분이 전부 반대 표시하세요. 그것도 국민이 스스로 그런 거 해야 됩니다. 한번 찬성할까 하면 또 찬성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애국 시민은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 태극기 시위 같은데 동참해서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가 내 뜻은 이렇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 아니라도 딴 사람이 하겠지.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시간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 다 안 나와도 내 혼자 갈 거야. 그래야 돼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나갈 수 없는 분, 또 나간 분도 마찬가지죠. 법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는 거, 찬성하는 거, 그건 못 하겠습니까? 그죠? 구글 검색하면은 홈페이지 빡빡 뜨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사 홈페이지, 각 당 홈페이지, 또는 각 국회의원들 페이스북, 트위터, 온갖 곳에 다 표시하세요. 여러분의 뜻을. 옳든 그러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전화로 하루에 10통씩 한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겠다 하다 보면 그 숫자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효력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 모른다고요? 그거야 구글에서 쭉 하면 다 나오잖아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하면 다 나오잖아요. 전화번호. 왠가 전화번호 다 나와요. 전화번호 모르면은 이메일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 또 보내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절독하고 구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매하고 모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애국운동이에요. 애국운동이 달리 하는 게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하면 됩니다. 이 애국운동은 애국 시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동참해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은 한국어 같이 안 타고 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국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국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가장 책임이 크니까 국회의원이 먼저 나서서 이제 애국운동 해야 됩니다. 애국운동이 뭡니까? 바로 다 제자리로 바로 잡는 것이죠. 다 제자리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 시민들이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모든 사단이 태블릿 PC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블릿 PC.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의혹을 규명해야 돼요.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끝까지
완벽하게 해명될 때까지 규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방송이나 연결인들은 당연히 해명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국민이 다 알게끔, 국민들이 그렇구나 하게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초기 시작을 규명해야 된다. 다른 거 여타 많은 거는 간신 꺼버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쫓아다니면 눈만 어지러워요. 딱 하나만 규명시키면 됩니다. 시작을. 나머지 가지친 건 내버려 두면 돼요.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 씨 공판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거기서 다 공개리에 규명될 거예요. 그건 신경 꺼버려도 돼요. 지나보면 국민들이 보고는 아니 저것 가지고 여태 이렇게 떠든 거야?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 꺼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태블릿 PC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규명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저 광장에서 시민의 뜻을 보여주고 그리고 일상에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애국운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도 정화하고 국회도 정화하고 모두 제자리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계속하면 되고 이렇게 2월이 지나가면 이제 다른 단계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되겠죠. 그거는 지금 이야기할 건 없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 JTBC에서 말한 태블릿 PC 이것을 이제 살펴볼까요? 어떻게 살펴보느냐? 사람을 수사하는 거는 검찰에서 하니까 우리는 오늘은 이 태블릿 PC 요놈을 문초를 하자 이 말이 문초를 해요. 오랏줄로 묶어다 놓고 오랏줄까지는 필요 없겠네. 이 다리가 없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데려다 놓고 문초를 합시다. 태블릿 PC 너 오늘 이실 짓고 해야 된다. 너는 다리도 없고 손도 없는 놈이라 내가 큰 죄가 있다 생각은 안 하니까 너는 아는 대로 본 대로 있었던 일 그대로 풀기만 하면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너도 혼이 날 수가 있는 거다. 알겠느냐? 넌 처음에 김한수 씨를 주인으로 섬겼지? 그런데 김한수 씨가 1, 2년을 요금까지 납부했다고 보도됐는데 그 후로는 너는 잠자고 있었다며? 그런데 누가 자고 있는 너를 딱 깨워가지고 일으켜서 세상에 나가게 했느냐 이거다.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 나왔냐 아장아장? 그리고 또 다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어? 김한수 씨 말로는 변희재 씨하고 통화해서 자기는 최순실 씨한테 태블릿 PC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도 말했고 그렇지. 그 공동으로 캠프에서 대선 때 쓴 태블릿 PC를 최순실한테 선물한다? 고물을? 그거 맞다고 여기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무튼 너는 세상에 나왔으니까 너 이실 짓고 안 하면은 너가 다리가 달려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봐야 돼. 너 다리는 감췄다가 보여줬다가 하는 그런 다리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위치 추적 동선이 최순실 씨하고 같다고 했는데 너 최순실 씨 옆에 따라다닌 적 있어? 걸어서? 그러면 최순실 씨가 너를 들고 다녔나? 너 최순실 씨 주인으로 섬겼냐? 전혀 아니라면 최순실 옆에 따라다닌 사람 중에 너를 들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 그 누구야? 누가 너를 들고 다녔냐? 최순실이냐? 그 옆에 사람이냐? 아니면 또 제3자가 또 있냐? 누구냐? 그리고 문제는 너 뱃속에 문서가 들어있다 이거지. 문서. 처음부터 너가 태어날 때 문서 달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터. 그 문서 어떻게 들어간 거야? 누가 넣은 거야? 너 저 잠 깨서 나오면서 보니까 문서 들어있대? 뱃속에? 아니면 그때는 그래도 없었는데 중간에 누가 문서 집어넣대? 그건 누구냐? 그리고 너는 그동안에 잠들어 있었어. 그러면 근자의 활동을 하고 너를 깨우고 사용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누구야?
왜 너 같은 고물단지를 버려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찌해서 너를 다시 연결해서 들고 다니냐? 너 그 사람 누구야?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랬대? 뭐 때문에? 뭐 하려고? 너 같은 퇴물을 줘도 안 받을 판인데 그걸 왜 살리고 돌아다녀? 최순실이가 갑자기 그동안에 능숙해졌나? 갑자기 왕컨명에서 능숙해진 거야? 누구야? 그리고 자, 문서 넣는 거 한번 더 따져보자. 최순실이가 PC에 있는 문서를 너한테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PC하고 너하고 연결을 하고 USB는 안 되니까 연결 도구를 사용해야지. 그래가지고 너 몸에 있는 폴더, 파일 등등을 딱 확인해보고 여기다가 복사해 넣으면 되겠다 하고 PC 내용을 복사해 넣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태블릿 PC 너한테서 보려면은 한글이든 뭐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시 구입해서 깔아야 돼. 거기다가. 왜? 너는 MS 워드만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 최순실이 왕천명이 그렇게 능숙해진 거야? 그거 아니라면 누가 집어넣었어? 딴 사람이 넣었으면 USB로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USB로 PC에 연결해서 거기서 또 너하고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집어넣었다고? 그 USB하고 언제 만난 거야? 누가 너를 만나게 해줬어? 아무튼 최순실이가 들고 다니기 좋으려고 너를 딱 문서 입력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정도 하고 보고 그랬다? 검찰에서는 그 수정 능력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 뭘 맨날 보려고 거기 넣어놓고 돌아다녀? 야, 너 똑바로 불어라. 누가 너한테 문서 넣었어? 너 안 부르면 자칫 너도 처벌받는다. 너도 역모 혐의 받는 수가 있어. 너 다리도 없고 팔도 없다고 오리발 내밀다고 될 줄 알아? 안 돼. 너 혹시 팔하고 다리 감춰놓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국가수 보내가지고 정밀 감정 한번 해봐야 되겠네. 다리가 어디 숨어있나 팔이 어디 넣었다 뺐다 거북이처럼 하는지. 그래 봐야 되겠구만. 아니 문서도 저 국가수 가서 검증해봐야 되겠네? 그 문서가 정말 언제 넣어주고 어떻게 된 건지. 요놈이 보니까 다리가 어디 들어있는 것 같네. 보이진 않지만은. 아무튼 불어. 안 부르면은 너 있지도 않은 엉덩이 나무나지도 않을 거다. 곤장 맞아 곤장. 알겠나? 여러분 어때요? 문초를 하니까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대답합니까? 대답이 확실치 않으면은 더 문초를 해야죠. 그렇죠? 12시까지 계속 문초하고 요즘에는 12시 넘도록 문초를 하려면은 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12시까지만 문초를 하기로 합시다. 아직 부족하다면 한 석 달 문초를 하면 다 안 불겠습니까? 좀 길게 잡아야죠. 한 3개월 문초하면 결국 부를 거예요. 큰 죄가 있다 생각을 안 하니까 너는 아는 대로 본 대로 있었던 일 그대로 불기만 하면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도 혼이 날 수가 있는 거다. 알겠느냐? 넌 처음에 김한수 씨를 주인으로 섬겼지? 그런데 김한수 씨가 1, 2년을 요금까지 납부했다고 보도됐는데 그 후로는 너는 잠자고 있었다며? 그런데 누가 자고 있는 너를 딱 깨워가지고 일으켜서 세상에 나가게 했느냐 이거다.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 나왔냐 아장아장? 그리고 또 다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어? 김한수 씨 말로는 변희재 씨하고 통화해서 자기는 최순실 씨한테 태블릿 PC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도 말했고. 그렇지. 그 공동으로 캠프에서 대선 때 쓴 태블릿 PC를 최순실한테 선물한다? 고물을? 그건 맞다고 여기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무튼 너는 세상에 나왔으니까 너 이 실 짓고 안 하면은 너가 다리가 달려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봐야 돼. 너 다리는 감췄다가 보여줬다가 하는 그런 다리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위치 추적 동선이 최순실 씨하고 같다고 했는데
너 최순실 씨 옆에 따라다닌 적 있어? 걸어서? 그러면 최순실 씨가 너를 들고 다녔나? 너 최순실 씨 주인으로 섬겼냐? 전혀 아니라면 최순실 옆에 따라다닌 사람 중에 너를 들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 그 누구야? 누가 너를 들고 다녔냐? 최순실이냐? 그 옆에 사람이냐? 아니면 또 제3자가 또 있냐? 누구냐? 그리고 문제는 너 뱃속에 문서가 들어있다 이거지. 문서. 처음부터 너가 태어날 때 문서 달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터. 그 문서 어떻게 들어간 거야? 누가 넣은 거야? 너 저 잠 깨서 나오면서 보니까 문서 들어있대? 뱃속에? 아니면 그때는 그래도 없었는데 중간에 누가 문서 집어넣대? 그건 누구냐? 그리고 너는 그동안에 잠들어 있었어. 그러면 근자의 활동을 하고 너를 깨우고 사용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누구야? 왜 너 같은 고물단지를 버려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찌해서 너를 다시 연결해서 들고 다니냐? 너 그 사람 누구야?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랬대? 뭐 때문에? 언론들 다 불안해질 겁니다. 1월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점점 뭔가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피부로. 계속 절독이 이루어지고 안 틀고 안 볼 테니까. 계속 신문 안 받고 스위치 안 트는데 장사 있습니까? 관심 안 가지는데? 그걸 피부로 느낄 때 올 거예요. 언론도 이제 양심 선언을 하고 앞장서서 애국운동에 동참할 때가 됐어요. 언론 스스로. 왜냐? 언론인은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한국어가 튼튼해야 언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기관도 스스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뿐인가요? 국회도 그래요, 국회. 요즘 뭐 발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입법 예고 그 발의요. 어수선할 때 몽땅 통과시켜버리자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예우를 삭감하는 거라든가 또 정교조를 부활한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사고 있는 그런 법안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교조 부활이라 하고 써있지는 않지만은 교원위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뭐 이름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입법 예고해 놓은 데 가서 국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해 놓은 데 가서 쭉 한번 보고 법이 마음에 안 드는 곳은 여러분이 전부 반대 표시하세요. 그것도 국민이 스스로 그런 거 해야 됩니다. 한번 찬성할까 하면 또 찬성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애국 시민은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 태극기 시위 같은데 동참해서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가 내 뜻은 이렇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 아니라도 딴 사람이 하겠지.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시간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 다 안 나와도 내 혼자 갈 거야. 그래야 돼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나갈 수 없는 분, 또 나간 분도 마찬가지죠. 법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는 거, 찬성하는 거, 그건 못 하겠습니까? 그죠? 구글 검색하면은 홈페이지 빡빡 뜨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사 홈페이지, 각 당 홈페이지, 또는 각 국회의원들 페이스북, 트위터, 온갖 곳에 다 표시하세요. 여러분의 뜻을. 옳든 그러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전화로 하루에 10통씩 한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겠다 하다 보면 그 숫자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 하루에 10통씩 한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겠다 하다 보면 그 숫자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효력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 모른다고요? 그거야 구글에서 쭉 하면 다 나오잖아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하면 다 나오잖아요. 전화번호. 왠가 전화번호 다 나와요. 전화번호 모르면은 이메일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 또 보내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절도 가고 구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매하고 모두 통참하는 거예요. 이게 애국운동이에요. 애국운동이 달리 하는 게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하면 됩니다. 이 애국운동은 애국 시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동참해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은 한국하고 같이 안 타고 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국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국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가장 책임이 크니까 국회의원이 먼저 나서서 이제 애국운동 해야 됩니다. 애국운동이 뭡니까? 바로 다 제자리로 바로 잡는 것이죠. 다 제자리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 시민들이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모든 사단이 태블릿 PC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블릿 PC.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의혹을 규명해야 돼요.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끝까지 완벽하게 해명될 때까지 규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방송이나 연결인들은 당연히 해명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국민이 다 알게끔, 국민들이 그렇구나 하게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초기 시작을 규명해야 된다. 다른 거 여타 많은 거는 간신 꺼버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쫓아다니면 눈만 어지러워요. 딱 하나만 규명시키면 됩니다. 시작을. 나머지 가지친 건 내버려 두면 돼요.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 씨 공판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거기서 다 공개리에 규명될 거예요. 그건 신경 꺼버려도 돼요. 지나보면 국민들이 보고는 아니 저것 가지고 여태 이렇게 떠든 거야?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 꺼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태블릿 PC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규명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저 광장에서 시민의 뜻을 보여주고 그리고 일상에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애국운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도 정화하고 국회 그런데 누가 자고 있는 너를 딱 깨워가지고 일으켜서 세상에 나가게 했느냐 이거다.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 나왔냐 아장아장? 그리고 또 다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어? 김한수 씨 말로는 변희재 씨하고 통화해서 자기는 최순실 씨한테 태블릿 PC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도 말했고 그렇지. 그 공동으로 캠프에서 대선 때 쓴 태블릿 PC를 최순실한테 선물한다? 고물을? 그건 맞다고 여기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무튼 너는 세상에 나왔으니까 너 이 실 짓고 안 하면은 너가 다리가 달려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봐야 돼. 너 다리는 감췄다가 보여줬다가 하는 그런 다리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위치 추적 동선이 최순실 씨하고 같다고 했는데 너 최순실 씨 옆에 따라다닌 적 있어? 걸어서? 그러면 최순실 씨가 너를 들고 다녔나? 너 최순실 씨 주인으로 섬겼냐? 전혀 아니라면 최순실 옆에 따라다닌 사람 중에 너를 들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 그 누구야? 누가 너를 들고 다녔냐? 최순실이냐? 그 옆에 사람이냐? 아니면 또 제3자가 또 있냐? 누구냐? 그리고 문제는 너 뱃속에 문서가 들어있다 이거지. 문서. 처음부터 너가 태어날 때 문서 달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터. 그 문서 어떻게 들어간 거야? 누가 넣은 거야? 너 저 잠 깨서 나오면서 보니까 문서 들어있대? 뱃속에? 아니면 그때는 그래도 없었는데 중간에 누가 문서 집어넣대? 그건 누구냐? 그리고 너는 그동안에 잠들어 있었어. 그러면 근자의 활동을 하고 너를 깨우고 사용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누구야? 왜 너 같은 고물단지를 버려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째서 너를 다시 연결해서 들고 다니냐? 너 그 사람 누구야?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랬대? 뭐 때문에? 뭐 하려고?
너 같은 퇴물을 줘도 안 받을 판인데 그걸 왜 살리고 돌아다녀? 최순실이가 갑자기 그동안에 능숙해졌나? 갑자기 왕컨맹에서 능숙해진 거야? 누구야? 그리고 자, 문서 넣는 거 한번 더 따져보자. 최순실이가 PC에 있는 문서를 너한테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PC하고 너